자, 피자보다 맛있는 철학 이야기, 우리 지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뭔가 철학에 대해서 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철학을 시험을 쳐서 대답은 공부에 도움이 지하 목소리 자꾸 끊기네. 되는 철학을 그러니까요. 근데 철학이라고 음, 생각 도움이 안 된다. 지하야, 질문이 결국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가 질문인 거야, 지하가? 지하가 끊기네, 자꾸. 지금 지하 멈췄지, 멈췄지, 성현아. 그런 것 같은데요. 어, 그래.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본승이는 책을 어디까지 읽었어? 저 이거 첫 번째 철학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첫 번째 또밖에 못 읽었다고? 지하가 둘이다. 지하야, 다시 얘기해봐. 이 책에서 이제 잘 들린다. 철학 공부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철학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두 번째 대답은 철학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 상현이가 먼저. 제 그 질문은 결국은 철학을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건가에 관한 그런 질문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자, 진행해. 뭔가 철학이 직접적으로 아예 막 철학을 한다고 막 수학을 갑자기 잘해지는 거, 잘해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철학을 좀 약간 그런 철학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뭔가 좀 사고력 같은 거는 어떻게 잘 돼가지고 도움은 되지 않을까? 어? 뭔가 직접적으로 딱 철학을 배운다고 바로 아예 막 수학을 갑자기 잘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약간 좀 뭔가 사고력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철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또 사라졌어. 자, 본승이가 생각하는 철학이 뭔 것 같아, 본승아? 네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어, 음, 약간 사람마다 음, 생각하는 의미랑 약간 그거에 대한 생각? 음. 자, 준호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철학은 저는 그냥 수학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철학이 수학이라고? 아니, 그, 그냥 철학을, 음, 그러니까, 어, 수학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음,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크면서, 음. 이렇게 철학이 수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이 아니, 그냥 들어갖고, 준호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가 아니면 동생이 너한테, 철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그냥. 뭐 답을 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호가 생각하는 철학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 보라고. 철학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호는? 예, 저는 그냥 수학이라고만 생각해요. 왜 철학이 왜 수학이야? 뭔가 철학은, 음. 수학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가 비슷하냐고, 그러니까는. 어, 어떤 점이? 그냥 저는 딱 듣기만 해갖고, 음. 철학이라는 단어만 듣기만 해갖고, 그냥 수학이랑 비슷하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성현이. 성현이 뭔가 철학이란 되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뭔가 되게 삶에서 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음. 왜라고 질문을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라고 묻는 것들. 자, 여러분들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준호 이야기 같은 경우에 과거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어? 철학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어,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아 철학에 이르는 길목에 수학이 있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철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어. 그냥 하나였어. 철학 하나였는데 요 철학에서 뭐도 분리되고 과학도 분리되고 수학도 분리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뉜 거야. 도덕학, 뭐 윤리학, 심리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 분야로 나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이가 아까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보는 행위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과학도 그렇잖아. 과학도 어떤 그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는 거란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과학과 철학을 뭐해? 바로 나눠서 생각하잖아. 그렇다면 그 철학이란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철학은 그 영어로 혹시 철학이 뭔지 알아? 영어로 철학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알아? 응? 들어본 적 아니요. 없어? 영어로 철학을 필라소피아라고 돼. 필라소피아. 필라소피아인데 소피아가 지혜, 필라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겠어? 사랑하는지 뭐를 사랑하는 지혜? 그걸 바꾸면 되지. 우리는 사랑한다 지혜를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 아까 뭐 송현이가 한 말 같지.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 근데 그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무엇에 관한 지혜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근본, 근본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안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올바르다는 건 무엇인가? 아름답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혜를 탐구한 학문. 이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철학,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이런 걸 시험 보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다는 건 뭐냐? 우리는 왜 사는 거냐? 도대체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당장에 여러분 영어, 수학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도움이 돼, 안 돼? 되죠. 안 되지. 너 영어 공부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하려면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야지. 그래서 철학이 지금 당장의 우리의 공부에 학업 성적에 도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뭐다 보니 사람이다 보니 누구나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질문에 대해 답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책에서는 철학이 결국은 생각의 방법,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철학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모든 공부의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철학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까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밑바탕, 그 베이스에는 뭐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있다. 응? 그래서 혹시 모든 스포츠의 기본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모든 운동의 기본을 뭐라고 해? 기본 운동. 준비운동, 어? 준비운동, 준비 운동. 물론 준비 운동도 중요하지. 그래서 보통 모든 운동의 기본을 달리기라고 달리기. 그러면 이제 우리 본수이가 아이스하키 선수란 말이야. 아이스하키인데 달리기가 직접적으로 뭐 아이스하키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뭐 스케이팅을 잘하고 뭐 스틱을 정확히 휘두르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지. 근데 그걸 잘하는 데 있어서 역시 뭐가 기본이 된다는 거야? 달리기. 달리기가 기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하키 선수도 러닝해? 달리기 먼저 해? 안 해? 달리기 할 근데 데가 없나? 어? 그 준비 운동이나 체력 할 때는 예. 그럴 때는 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 나오고, 준호가 아까 이제 철학과 수학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삼각형이나 원을 완벽한 삼각형, 완벽한 원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그릴 수 없어. 우리가 5cm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릴 수 없어. 아무리 정확한 자라도 5.00001mm가 됐던 4.999mm가 됐던 0.00001mm라도 뭐야? 오차가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수학은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어? 5cm라는 게 존재하고 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원이라는 게 존재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이 책 읽은 사람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어? 그거를 어딘가에 존재하는 완벽한 것.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데아는 이데아. 네. 뭐라고 한다고? 이대요. 이데아. 그 이데아에서 여러분들 나온 말이 혹시 뭘 것 같아? 이데아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가 영어가 아이디어. 아, 아이디어가 이데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이데아라는 말, 그 이데아의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책에도 뭐 용기, 우리가 용기라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야. 우정이라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현상은 그 이데아를 그냥 모방한 거, 흉내낸 것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학은 바로 그런 이데아의 세상을 탐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 봤을 때 수학이나 철학이나 완전한 것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수학과 철학이 닮았고 수학을 하는 것들이 철학을 잘하기 위한 기본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철학의 분야 중에 논리학이라고 있거든. 그 논리학에서 배우는 그 논리적 사고 방식이 수학하고 겹쳐.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렇게 P면 뭐 Q이다, 뭐 not P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있거든. 뭐 조건문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원래 수학에서 사고 방식이에요. 논리에서 아니 철학의 사고 방식, 논리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철학이 닮았다고 하는 거지. 다만 수학은 뭐에 대해서 다루는데 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지만 철학은 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착하다는 건 뭐냐? 나쁘다는 건 뭐냐? 정의롭다는 건 뭐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안다는 건 뭐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라는 얘기죠. 자, 제아가 잠시 인터넷 사정이 불안정해갖고 선생님이 잠깐 철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제아 진행해. 근데 네. 다 했어? 선생님, 제가 처음에 한 것만 하신 거죠? 너가 철학이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갖고 얘기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더 한 거야. 함께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 음, 어제 그럼 늦게 잤는데 좀 잠을 잘못 잤나 봐요. 그래. 아유, 그래도 어제 기쁘게 잤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 다들 봤어 경기는? 네, 네. 저 봤어요. 네, 내내 봤어? 끝까지? 네. 네, 네. 와, 대단하다. 쌤이 1대 0으로 딱 지는 순간, 아이, 내가 봐서 지는 거야 하고 끄고 일단 누웠어. 누워갖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깜빡 잠에 들었는데, 밖에서 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떠갖고 또 막 켜서 봤더니, 1대1 돼가지고, 그래, 내가 안 보니까 뭐가 희망이 생기는 거고 또 끄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그때 또 와! 소리가 들려갖고 봤더니, 와, 2대1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경기를 보냐면 그 어디지? 우루과이하고 가나? 가는. 네. 그걸 보면서 아주 가슴 졸이면서 그걸 봤어. 우루과이와 가나하고. 아, 자, 성현이 질문 준비됐어? 아니면 안 됐어? 네, 전 일단 아직.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차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있는 사람들은 차례를 보면 제아가 얘기했던 제 1단원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생활과 철학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1단으로 설명하고 있고 2단으로서는 뭘 설명하고 있어? 나와 나의 다른 의견. 아, 다름과 뭐? 다름과 틀림. 다름과 틀림의 차이. 자, 다르다와 틀리다. 우리 송현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다르다와 틀리다.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뭔가 다르다는 약간 음, 다르다는 그냥 어 글쎄요. 자, 다르다와 네. 틀리다를 설명하면. 다르다는 거는 뭔가 살짝 나와 성현이가 다르다 살짝 이런 식인 거고 틀리다는 아예 1 더하기 1이 4라고 썼을 때 1 더하기 1이 2 원래 답이 2니까 4가 틀렸다고 하는데 다르다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가 자꾸 섞어서 써. 특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에 자꾸 뭐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틀리다고 쓰는 틀리다.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너하고 나는 식성이 틀리, 어? 다른, 본수기도 지금 식성이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틀리다라는 말을 흔히 써. 근데 식성이 틀린 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없다는 거야. 식성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즉 식성,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거는 본숭이의 식성과 준호의 식성이 뭐 한 거야? 다른,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다르다의 문제로 보지 않고 뭐의 문제로 보다는 거야? 틀리다의, 틀리다의 문제로,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다르다의 문제로 보면 인정이 돼, 인정. 다르다의 문제로 보면 대등한 거야, 대등. 근데 옳다, 틀리다의 문제는 어떻게 돼? 옳고 틀린 게 있어. 옳고 그른 게 있어. 그럼 그런 걸 그냥 놔둬야 돼? 틀린 걸 그냥 아니, 놔둬야 돼? 틀린 건 뭐 해야 돼? 올려요. 고쳐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본숭이의 식성이 틀렸어. 그럼 본숭이의 식성을 뭐 해야 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된단 말이야. 응? 준호의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 생각을 뭐 해야 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뭐 한 거라면, 다른 거라 다른 거라면, 그거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거를 뭐 같아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어쨌든 대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과 틀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뭘 자꾸 같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다른 거를 다르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가 뭐 해야 돼? 너의 신앙은 뭐 했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은 없애야 된다. 내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얘기되는 철학자는 누구야? 책 갖고 어, 있는 사람들. 다르다와 틀리다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한 철학자가 누구라는 거야? 질 딜레스? 아, 딜레스? 들레즈라는 철학자야. 그 들레즈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거기 박스 성현이가 한번 읽어주죠. 프랑스의 철학자. 1960년대 초부터 죽을 때까지 딜레즈는 철학, 문학, 영화, 예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글을 썼다. 미셸 푸코가 아마도 어느 날 이 세기는 딜레즈의 시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잘 몰랐어. 근데 요즘 들어서 들레즈 이야기를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돼. 그래서 이 들레즈라는 이 미셀 푸코라는 그 철학자가 예언한 대로 들레즈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그 들레즈가 상당히 들레즈 철학이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더 커가면서
들레즈의 철학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건데 어쨌든 들레즈가 바로 이 다름과 틀림에 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다라고 그 말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뭐가 어떤 문제는 다르고 같고의 문제인지 어느 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인지 이거 자체를 또 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고 다르고 라는 분에서 이걸 인정해 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이건 옳고 틀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이건 고쳐야 될 문제인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식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 그 식성 뭐 또 어떤 사람은 뭐야? 뭐 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채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면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그 뭐야? 면류 말고 뭐 있어? 그 식사, 밥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것들을 다른 거의 어떤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냐.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커다랗게 논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뭐 먹는 문제. 뭘 먹는 문제가 논쟁이라는 거야. 개고기. 개고기를 먹는 문제가 논쟁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었던 거 안 먹었던 거야? 뭐, 개고기를 먹었던 거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점점점 뭐에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고기 먹고 안 먹고를 뭐의 문제로 볼 거냐? 발음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뭐의 문제로 볼 거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거냐? 근데 이제 문제가 자 개고기 먹는 문제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야, 같고 다르고의 문제야, 본승이? 같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의 문제다. 석현이는? 다르고죠. 어? 같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 준호는? 갖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 재하는? 개고기 먹는 문제가 같고 다르고의 문제, 옳고 그르고의 문제야. 재하야? 자, 그런데 재하야, 마이크 꺼져 있어. 네. 개고기 먹는 문제가 같고 다르고의 문제야, 옳고 그르고의 문제야. 같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 문제. 그래서 뭐 개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그냥 그 개인의 선택.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맞고 옳고 틀리고. 그르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럼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갖고 다르고의 문제로 볼 것이냐,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볼 것이냐. 식인풍습은 제야 갖고 다르고의 문제, 옳고 그르고의 문제. 이거는 옳고 그르고. 그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야. 준호는? 어, 예,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는 갖고 다르고의 문제, 옳고 그르고의 문제야. 음, 각, 응? 어, 성현이? 막, 글쎄요. 아까 전에 개고기랑 똑같은 거긴 한데, 뭔가, 응, 그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뭔가, 응, 다르다고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응. 본승이? 전 옳고 그름이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아까 개고기를 먹는 문화와 그렇지 않는 문화는 갖고 다르의 문제고 사람을 뭐 잡아먹는 문화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라면 그럼 도대체 개고기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하나는 똑같은 먹는 건데 갖고 다르고 옳고 그르고냐는 얘기지. 그럼 그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마약 있지, 마약. 마약 알아? 예, 뭐 우리나라에 대마초라던가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대마초 같은 걸 피는 것도 이거를 같고 다르고의 문제로 볼 것인지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같고 다르다는 건 뭐고 옳고 그르다는 건 뭔지라는 것들을 더 뭐 하는 것들? 고민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찾는 것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철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같고 다르고 옳고 그르고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 그 잘 구별해도 얘기를 해. 근데 막상 한 커플만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챕터는 뭐에 관한 거야? 자존심과 사람다움. 자존심과 사람다움이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철학자가 39쪽, 40쪽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들어봤지 많이. 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를 혹시 아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어, 플라톤이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잘 몰라? 잘 모르겠어요. 자, 성현이 얘기가 조금 맞았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그 성현이 말이 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플라톤이 몇 년도의 사람인가 봐봐. 429에서 BC 429년에 태어난 음, 거야. 음, BC가 뭔지는 알지? before Greece. 기원전. 우리가 1년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지금 2022년이. 그 1년보다도 더 먼저도 역사가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기원 전 얘기를 하는 건데 BC 429년에 태어났어. 플라톤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870. 어? 아, BC 몇 년에 태어났어? 384. 384년에 태어났어. 그러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몇 년 후에 태어났어? 55년. 45년. 45년 후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45세 내가 45세고 얘가 한 살이었는데 그 제자가 될 수 있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될 수 있어, 성현아? 아니요. 거꾸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스승은 누구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뭐가 제자가 제자. 플라톤이야.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책을 남기지 않았어. 그런데 플라톤이 바로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플라톤이 쓴 책이 주로 누구의 이야기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그 플라톤 책에 다 실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다시 누군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야.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서양 철학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여러분들 누구는 잘 알고 있어? 이 세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지. 그 몇몇 토막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얘기 몇 가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있어? 소크라테스와 그는 아이. 우리 그 책도 봤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인 부분을 보시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누구의 스승인지 혹시 알아?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스승이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알아? 네. 아니요.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그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 뭐야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물론 알렉산더가 무슨 저기는 아니야. 철학자는 아니야. 그 황제야, 제왕이었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철학자들은 사람답다는 게 뭐냐? 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과 다른 동물, 식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는 거야? 응? 40조. 외모만으로 사람다움을 말하기 어렵. 응?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동물, 사랑을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철학이 결국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자, 사람답다는 거는 생각할 줄 아는 거다. 철학은 생각하는 거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은 누가 진정으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 철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이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학문의 어머니, 학문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학문의 본질은 결국은 철학으로 수렴되는, 철학으로 모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상당히 그 저기가 높지, 프라이드가 높지, 자존감이 높지, 자기들. 자기들 다른 모든 학문들은 그냥 하위, 어? 밑에 신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철학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어떤 그런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는 나와 사회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있다는 거야? 사람은 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들어봤어? 네.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45쪽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거울. 우리 마음속에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는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했어. 거울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거울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 응? 넌 뭐도 없냐 그러잖아. 야, 자존심. 자존심? 여러분이 뭘 할 때 찔리는 마음,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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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비추어서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나뉘어. 하나는 옳고 그르다 이런 것들은 학습된 거다, 배운 거다. 어? 가르침을 받은 거다. 아니다. 원래 뭐야?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뭐야? 태생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다? 갖고 있는 거다. 갖고 태어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또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 칸트라는 철학자 혹시 들어봤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인데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판단들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 얘기는 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5단원은 5단원은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응? 경험과 잘안 보고 생각의 있니? 차이. 경험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국을 기본으로 하는 그 경험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프랑스 쪽, 이 독일 이쪽 대륙, 영국이 섬나라잖아. 그 프랑스 독일 이걸 대륙이라고 그러는데,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합리론, 이성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결을 하고 있는데, 책 57쪽 보겠습니다. 자, 57쪽에 보면 또 철학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 로크. 로크. 로크,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뭘 중요시 여겼냐면 경험을 중요시 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경험론. 즉,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으로 뭐 하고, 보고, 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소리로 듣고, 혀로 뭐 하고, 맛보고, 이런 걸 우리가 감각, 이런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뭐해? 알 수가 있는 거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우리가 뭘 아는 건 이렇게 뭐 때문이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 본숭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 근데 용은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존재하지 않잖아. 외계인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네. 외계인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외계인도 알고 용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로크의 경험론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자,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뭐가요? 뭐가 하라니? 얘기 안 듣고 지금 있니? 지직거려. 지직. 성현이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 너가 이 책을 제대로 잘 봤으면 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58쪽. 책 58쪽에 보면 생각을 바탕으로 직접 보아서 아는 여러 가지 성질들. 성질을 뭐 단순 관념이라. 그리고 이 단순 관념들을 이용 머릿속에서 조각 맞추기 이런 것을 복합 관념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설명했어. 근데 그거하고 지금 쌤이 조금 아까 말했던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본승이가 말한 그 얘기야. 그럼 설명을 해보라고. 우리는 왜 용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용을 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약간 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약간 지연해서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음.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조각 맞추기 이런 것 같아요. 자, 재야, 본승이 말 이해했어? 재야, 지금 뭐 하고 있니, 계속? 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수업 안 하고? 이제 그죠. 아까부터 계속 네트워크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해고 하고 있었어. 성현이, 본승이 말 이해했어? 네, 약간 어느 정도는 네. 자, 준호야, 예, 우리는 용을 본 적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러면 그냥 로크의 아까 말한 경험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런데 용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용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영어, 예, 용이 예, 뱀의 몸통과 뭐 호랑이 얼굴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뭐 해놓은 거야. 합치는 거. 합쳐갖고 용을 만들어 놨잖아. 예, 그러면 우리가 뱀을 알고 호랑이를 알고 뭐 새를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 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를 합쳐서 뭐라는 거야? 용. 용을 알게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하지 않더라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미 경험한 것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단순관념이라고 그래. 이미 경험한 것 이 단순관념들을 다시 뭐 해서 더하고 빼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복합 개념 복합관념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돼요. 말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험론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험론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 자, 경험론에 어떤 한계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얘기가 59쪽에 나오잖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선물들이 사실은 착각이고 꿈일 뿐이다. 어, 우리가 보고 듣는,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착각하는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뭐 하다는 거야?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야. 너네 왜 그 착시현상 알아 몰라? 알아요. 착시현 우리가 어떤 걸 보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유리잔으로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냐 다르다는 거야. 결국 우리의 경험은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없다. 우리의 경험이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거에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러면서 그 문제 제기하고 그럼 우리가 안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60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데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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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철학자고 여러분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몰라도 이 데카르트가 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아. 60쪽에.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 뭐?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경험으로 시작된 로코와나 반대로 데카르트는 생각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고. 네 말로 설명해 보라고 제가 쉽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난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뭔가 겪어봐야지 아는 게 아니고 어, 생각을 해서 알 수 어. 있다. 성현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뭔가 인간은 그냥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생각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우리 인간은 존재한다. 뭐, 준호, 뭘 것 같아?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뭘 것 같아? 음, 본승이, 아, 본승이 뭘 것 같아? 자, 아까 데카르트는 로크의 경험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어? 여기 지금 볼펜이 있어. 근데 이 볼펜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뭐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런 말도 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이야? 아니면 아니, 우리가 본승이 꿈에 지금 우리가 나타나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이게 누구의 꿈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현실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간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얘기야.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이거 내가 지금 뭐 이게 지금 꿈이야? 진짜야? 가짜야? 이거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생각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최소한 이 생각하는 존재는 뭐 할 거라는 거야?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네, 자, 이 볼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우리가. 왜 우리 감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볼펜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심.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그게 바로 뭐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즉,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생각하는 그 존재 자체는 있다라는 거야. 거기서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누구? 이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장 뭐에? 출발점으로 삼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데카르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 앞으로도 뭐 배울 기가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단원은 뭐야? 신의 존재. 아, 신의 의미. 신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 고민들 중에 하나가 신이 진짜 뭐하냐? 계시냐? 안 계시냐? 갖고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도대체 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에 대한 그 생각들이 여러 사람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그 안셀무스라는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했어.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야. 내가 본숭이를 생각하는 거는 본숭이가 있어서야 없어서야. 있어서. 본숭이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짜장면이 뭐하기 때문에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신을 생각한다는 거는 신이 뭐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신을 생각한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돼요. 말 되잖아. 그래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야, 내가 신을 증명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서 네. 가우닐로라는 사람이 그 안셀무스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왜 안셀무스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을 생각한다는 건 신이 있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박을 해봐. 아까도 그 우리, 본승이. 짜장면이나 음, 그 저를 예로 드셨는데 음, 이것은 볼 수 있는데 음. 신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서? 아니, 그러면 뭐, 뭐야. 직접 경험하거나 듣거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 본수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용 얘기를 갖고 반박할 수 있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용 얘기를 갖고. 어? 얘들아, 용 얘기를 갖고 한번 반박을 해봐. 어, 어, 용의 존재를 생각한다고 용이 나타나진 않으니까. 자, 우리는 용을 생각하잖아. 용이 존재 안 해. 아니,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아도 용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신도 뭐 하지 않아도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믿을 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되죠. 말 되잖아. 그래서 안셀무스의 방식으로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뭐해? 깨진 거야.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책에서는 칸트, 자, 69쪽. 칸트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까 쌤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 아까 그 양심과 관련돼서 칸트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칸트는 뭐라는 거야? 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하면 왜 신이 필요한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서 신은 필요하다는 거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신이 왜 필요하대? 응?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신이 필요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착하게 살면 응, 신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응, 아니면은 죽었을 때 천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 응. 근데 신이 없으면, 내 신이 없으면 착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응, 그렇게 되면 그 평화가 깨지니까. 응. 그렇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하게 올바르게 살려면, 야, 너네 착하게 안 살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 너네 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뭐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신이 없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멋대로 막 살 거란 얘기야.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 라고 누구는? 한트. 칸트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됐니? 또 네. 아까 우리 그 양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심이 바로 신의 목소리라는 거야. 신의 소리라는 거야.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철학자 칸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뭐해? 반대할 반박할 수 수 있지. 있어. 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질서가 필요하고 이 세상이 나름 사람들이 사람답게 그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밝힐 수 있다라면 칸트의 어떤 이런 주장들도 논박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단원은 어, 철학 학교의 수학 시간. 학교의 수학 시험. 요거 아까 쌤이 설명했어. 준호가 이야기하면서 네. 철학과 수학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것들을 보면서 완전한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찾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학과 기본적인 원리가 같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까 이데아, 완전한 세상 이데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걸 흉내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 8단원 문화의 차이라는 부분들인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너네 저기 알아? 부시맨 알아? 아니요. 모르지. 옛날에 부시맨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어. 그 아프리카에 아주 그 키 작은 그런 부족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뭐야 서양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에피소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화가 그 부시맨이라는 어떤 그런 영화여서 아주 인기가 컸던 그런 영화였는데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 89쪽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시맨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노벨상을 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시맨이 노벨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이야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뭐야 최근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 자, 사흘이 며칠이야? 3일. 여러분 알고 있어. 3일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흘을 3일이라고 안 하고 며칠이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야? 4일. 4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요즘 문제다. 교육이 잘못됐다면서 엄청 뭐라 그런 거야. 어떻게 사흘이 3일인데 하루 이틀 사흘 3일인데 이걸 4일로 알고 있냐. 이 무식한 젊은 것들아. 라면서 엄청 욕을 해. 젊은 사람들 엄청 욕을 했어. 자,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욕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과하다고 생각해? 자, 사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 하라고. 안 쓰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사흘을 잘 모르는 걸 비난하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 있지. 뭐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 있지? 그 요즘 뭐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너네들이 그 신조어라고 말하는 거. 새롭게 만든 낱말들. 뭐 킹받네. 킹받네 있잖아. 킹받네 몰라? 알아요. 알잖아. 근데 여러분이 할아버지들 할머니한테 가서 킹받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킹받네라는 말을 모르는 분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비난해야 되잖아. 어떻게 킹받네를 모를 수 있냐고. 근데 킹받네를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난해 안 해?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비난해? 킹받네를 쓰는 젊은 사람들을 비난해. 또 그것도.
그럼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는 얘기야, 이게. 사흘을 잘 안 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사흘을 잘 모른다고 비난하면서, 킹받네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어른들이 모르는 거는 뭐 하지 않아? 비난하지 않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 자기들이 아는 단어를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를 자기가 모르면 뭐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없는 거야. 지금은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해. 야, 선생님이 2022년 21세기를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선생님이 만약에 이 아프리카 이런 데 태어났고,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선생님은 완전히 저기야. 그 루저야, 루저. 열등한 인간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뭐 손기술도 없고, 뭐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하고, 어? 뭐 사냥을 잘 하지도 못하고, 돌을 잘 던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구석기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은 아주 뭐한 존재야? 열등한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무 잘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커다랗게 인정받아? 아니야. 지금은 뭐 잘 외우고 뭐 생각 빨리 하고 이런 사람도 인정받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구석기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인정받아 못 받아? 받아요. 인정받아? 뭐 수학계나 예. 잘하고 이런 사람도 인정받아? 못 인정 받죠. 못 받아. 그때는 오히려 힘 잘 쓰고 근육질의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고.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애기 잘 나는 여자가 가장 인정받았어. 근데 지금 애기 잘 나는 여자가 가장 인정받아?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훌륭하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다르다 틀리다 얘기했던 부분과 관계가 많이 있는데 자 81쪽에 철학자가 나와. 누가? 레비스트로스. 레비스트로스라는 철학자가 나와.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이 레비스트로라는 철학자인데 결국은 다르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뭐야? 우리는 문명인이고 저 아프리카의 저 사람들은 뭐다? 야만인이다. 미개인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뭐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다름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또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몇 단원이야? 나는 그 단원은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정상과 정상과 비정상.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 요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야. 지금 계속 다름과 같음의 어떤 그런 맥락과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것들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졌던 것들은 94쪽 누구? 포코. 푸코라는 철학자. 이 사람도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푸코라는 철학자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었는데 한번 푸코라는 철학자 아까 앞에서 왜 나왔는지 기억나 혹시? 응. 푸코가 아까 앞에서 왜 나왔었어 우리? 어, 푸코가 주인공으로 나온 건 아니고 푸코가 누구를 칭찬했잖아 아까. 들레즈라는 철학자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푸코야. 그래서 이 푸코나 들레즈나 아까 그 앞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누구 레비스토로스나 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인류학자인 그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발음을 중요시 여긴 발음을 바탕으로 포용하고 이걸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 옳고 그르고의 어떤 그런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면에서 비슷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단원은 선과 악. 선과 착하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하다는 거, 착한 거. 자, 성현이가 생각하는 착한 건 뭐야? 뭔가 그냥 딱 착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음, 남들 잘 도와주고 뭔가 남들 잘 도와주는 거 그래. 준호가 생각하는 착하다, 나쁘다. 착하다는
그냥 뭐 남한테 뭐 많이 베풀어주거나 남한테 뭐 잘해주고, 나쁜 거는. 나쁘다는 그냥 뭐 욕심쟁이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베풀지도 않고, 막 욕도 거칠게 하면서, 그렇지. 제안은 착하고 나쁘고. 착한 거는 살짝 사람들 잘 도와주고, 나쁜 거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딱 반대되는. 도와주는 거에 반대고, 뭐 뺏는 거야? 안 도와주고 살짝 막 오히려 괴롭히고. 음. 본승이는 착하고 나쁘고. 착한 사람은, 약간 이기적이지 않고, 도와주고 나누고 하는 건데, 그 나쁜 사람은 이기적이고, 약간 자기 생각만 그렇지. 하면서, 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착하다 나쁘다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착하다 나쁘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나쁜 놈이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착하다 나쁘다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자, 105 쪽에 먼저 누가 나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아주 오래된 그런 철학자인데 이 네. 헤라클레이토스의 착하다와 나쁘다는 착한 거 선은 뭐고? 선은 뭐래? 좋아이며 좋아, 악은 좋아. 혼란과 조화로운 거. 혼동. 악은 혼란과 혼동. 즉 우리가 조화롭게 있으면 그건 착한 거야. 선한 거야. 근데 우리가 막 혼란스럽고 혼동이야. 그럼 그건 뭐 한 거야? 악한 거야. 나쁜 거. 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들과는 뭐예요? 다른 거지 지금. 그 조화롭게 살면 평화롭게 살면 착한 거고 서로 싸우고 혼동스러우면 혼란스러우면 그건 악한 거라고 생각한 거야. 헤라클레이토스는. 자, 그 다음에 106쪽 플라톤은 플라톤은 동물 뭐가 사람들, 착한 거고 뭐가 나쁜 거래? 악한 거 동물, 선과 악은. 서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고, 아, 그거는 헤라클레이토스라니까. 어? 동생아. 어? 플라톤은 아니, 어? 플라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왜 본승이 혼자 공부하니? 뭐 잠깐만요. 주는 책이 없어 어쩔 수 없다 치고 쟤하고 성현이 뭐 하고 있니? 이 나쁜 것들아. 자, 그건 있어요. 107쪽에 보면 플라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 그렇지. 선은 완전한 게 선이야. 악은 불완전한 게 악이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플라톤은 완전한 게 뭐라고 그랬어? 플라톤은 완전한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 이데아. 맞아요. 네. 이데아의 세상이 완전한 선이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금 현재 세상은 불완전한 거야. 악이야. 그래서 그 완전한 선, 착한 걸 뭐해? 지향했다고 생각한 거야. 자, 그게 진짜 아리스토텔레스는 착한 게 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사물가 아닌데. 그거 맞아. 맞아요? 음. 세상의 모든 사물들 속에는 각자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숨겨져서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게 착한 거야. 즉 본순이가 아이스 하키를 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이스 하키를 잘하면 그게 착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음,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 자, 지우개의 가능성은 뭐야? 지우면 착한 거예요.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 그 지우는 거를 제대로 잘하면 그게 착한 거야. 그게 선한 거야. 근데 그 지우개가 지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나쁘다. 악한 거야. 어, 그런데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은 뭐 하는 존재라고 그랬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생각. 그 어,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착한 거는 생각을 뭐 하는 거? 잘하는 거.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 결국 뭐 하는 거? 철학하는 거. 그 철학을 해야 결국 뭐 하다는 거야? 착하다는 거야. 계속,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칸트는 오덕법 8조. 뜻들이 원래부터 담겨있던 비슷다.
도덕법칙도 원래부터 담겨 있다고 믿었다. 그 도덕법칙이 바로 뭐다?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선. 그렇지, 양심.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앞에서. 그래서 우리 양심에 비춰서 사는 것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왜 성현이가 재아 몰래 재아 가방을 뒤지려고 그러는데 왜 마음이 막 쿵쿵 뛰고 왠지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야. 왜? 그게 뭐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양심에 행동. 찔리잖아. 나쁜 행동이라는 거야. 그럼 그 악한 행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착하다 나쁘다를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양심에 뭐 하느냐? 그냥 찔리냐 찔리지 찔리냐. 않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어. 거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단원은 시간의 의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17쪽에 철학자 누가 나와? 앙리베르그송.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인데 쌤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이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철학자인데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여러분들 시계. 지금 우리가 10시 40분에 공부 시작해서 원래 11시 40분에 끝낸다. 1시간 공부한다. 여기 정해져 있는 시간이야. 축구 경기 45분씩인가? 네. 45분씩 두 번 90분. 근데 어제 쌤님이 마지막에 우리 한국 팀이 먼저 끝났잖아. 네. 그 우루과이가 한 10분인가 더 했어. 근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뭐하다는 거야. 길어요. 길고 안 가더란 얘기야. 그리고 반대로 우리 한국하고 가나하고 할 때는 마지막에 막 그 시간이 너무 뭐해. 빨리 빨리 가더란 얘기야. 왜 똑같은 시간인데 왜 어떤 데는 빨리 가고 어떤 데는 뭐해? 느리게 가냐는 얘기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일정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은 아주 뭐한 시간? 상대적인 시간, 생생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그 마음의 시간, 생생한 시간, 그 시간대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요즘에 현대인들은 마음의 바쁘게 시간, 생생한 시간으로 살 수 있어? 아니요. 아니야, 물리적인 시간대로 살아. 여러분 스케줄표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고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1시간 수업해야 되니까 1시간 수업하고 이렇게 우리는 뭐해? 물리적인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죽은 시간이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누구는 베르그송. 베르그송은 베르그송.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단원은 12단원 나왔구나. 12단원. 양심과 양심과 거짓말. 거짓말. 양심과 거짓말에서 요 이야기는 아까 칸트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칸트 얘기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한 거야. 따로 떼서 13단원 이름과 참 이름의 참뜻. 이름과 참뜻이라는 부분에서 요 이야기는 바로 아까 쌤이 계속 얘기했던 플라톤의 뭐? 인데요. 이데아. 그 이데아가 있는 거다. 그게 본질이다.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용기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기의 속성,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단원은 진정한 자유란. 도대체 자유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철학자는 144쪽. 피노자. 스피노자라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데 요 자유도 우리가 이 단어도 사실 무척 그 의미 있는 단어니. 자, 본숭이가 생각한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성현이가 생각한 자유란 말 그대로 뭔가 그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준호 자유는 그, 질- 그 질문이, 자유가 뭐냐고 자유가 네가 생각한 자유. 아, 음, 자기 마음,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제한은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자신 행동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얘기야.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그거에 의문을 제기해.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냐는 얘기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 고를 수 선택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짜장면을 먹기로 했다. 그럼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 네. 근데 이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자유롭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매운 걸 싫어해. 네.
그 뭐 짜장면을 누가 어제 뭐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뭘 선택한 거란 거야. 짜장면을 선택한 거란 거야. 어? 아니면 뭐야 본순이는 재하를 싫어해. 그 재하하고 같아지는 걸 너무 싫어해 원래. 그 재하가 짜장면 먹는데, 아니 짬뽕 먹는데, 그럼 나 짜장면. 그럼 이 사람이 짜장면 선택한 거는 자유롭게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런 재하가 하는 걸 따라하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돼요. 말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스피노자가 생각한 자유란 내가 뭐를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뭐 하게 되었는지 원인.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잘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알고 아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는 좀 뭐해? 달라요. 다르지 지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5단원은 행복, 16단원은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행복에 관해서도 이제 이 에피쿠로스라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플라톤과 칸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가치들에 관해서 각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사실은 전체의 일부만을 소개하고 있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플라톤과 칸트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철학자들이 더 다양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책을 읽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수백 년 전에 이미 철학자들이 다 뭐 해놓은 거야? 생각해서 다 고민해 놓은 거야. 그 선생님 너무 허탈했어. 하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춘기 때 몇 날 며칠 고민했던 그 경험들이 결국 쓸데없는 게 아니었어. 왜? 철학은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그렇게 내가 뭐 하는 과정?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철학이에요. 또 하나는 이미 고민하고 그 했던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그 철학한 내용들 이것들 우리가 뭐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철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한 내용도 우리가 뭐 한 거야 지금? 받아들이는.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 일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철학하는 거고 거기에 근데 단지 그것만 철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으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여보는 것들, 고민해 보는 것들, 생각해 보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인간인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선한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술술 넘어가는 우리 역사 5권 대한제국부터 민주화 통일운동 시대까지라는 무슨 책?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역사책. 그래서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대한제국부터 민주화 통일운동 시대까지니까 현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책이어서 그 책 갖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일요일 달 그 책을 우리 선생님이 좀 바꿀 생각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가 근현대사 얘기를 너무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을 좀 바꿀 예정이니까 1월 달부터 아마 12월 달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고 1월 달 책을 좀 바꿀 것 같으니까 혹시 미리 뭐 책을 다 사놓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본수에 미리 책을 다 사놨어? 네. 그래? 그럼 바꾸면 안 되겠네. 고민이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잘 보고 준호 책 잘 구해서 책 잘 읽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계세요. 주요